자, C 언어에서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와 문자열은 확연히 다른 건데요. 자, C 언어에서 문자는 표현을 할 때 한 글자만을 표현하는데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문자 A라든가 대문자 L을 하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쳐서 표현하는 것이 문자이고요.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 한 개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큰 따옴표를 쳐서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문자열이라는 것은 문자들의 배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문자들의 배열. 그러니까 이런 한 글자 한 글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문자 배열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소문자 A 요 문자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친 거하고 큰 따옴표를 친 거, 이거는 이제 문자열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자열이라는 것은 큰 따옴표를 쳐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따옴표를 치는 A는 문자가 되는데요. 이 두 개는 보면은 같이 길이가 1이긴 한데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C 언어에서 이 문자라는 것은 한 바이트에 저장이 되거든요. 예, 한 바이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문자 알파벳 A를 문자로 저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바이트에 걸쳐 갖고 표현이 되고요. 문자열은 문자 자릿수에다가 한 바이트를 더 포함을 해 가지고 저장이 되는데, 즉 필요한 자릿수보다 한 바이트를 더 필요로 해서 저장이 되는데, 그 부가적인 한 바이트, 그 보통 이제 마지막 한 바이트가 되는데요. 이것은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특수한 문자를 넣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A라고 하면, 이건 이제 알파벳 단어 하나, 대문자 A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라고 하더라도 일단 알파벳 A를 저장하는 한 바이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한 바이트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맨 끝에. 이것은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의 특수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문자를 우리가 널문자라고 하고요. 숫자 0 또는 특수한 캐릭터, 그래서 백슬래시를 하고 0,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열의 이렇게 맨 끝에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별도의 문자인 널문자가 필요한 이유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크기가 한 바이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이 어딘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hello라는 5글자짜리 문자열도 있을 거고, bye라는 3글자 문자열도 있는데, 이 끝이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방법으로서 맨 끝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bye라고 한다면 bye는 한 바이트씩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자열의 끝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맨 끝에 널 캐릭터를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C 언어에서의 문자열이라는 것은 맨 끝에 널 캐릭터가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문자열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한 문자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자 A와 문자열 A는 다르다. 이것은 한 바이트에 저장이 되고 이것은 두 바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1 플러스 1이죠. 그 뒤에 있는 한 바이트는 이 A가 이거 문자열이고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는 걸 표현하는 이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한 바이트가 더 들어간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에서 이제 문자열을 할 때는 실제로 사람이 보는 이런 문자열, 이게 5글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저장될 때는 끝에 한 바이트가 더 있어서 널 캐릭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널 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 성질을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이거 이제 널 문자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널 문자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아주 특수한 문자인데 아스키 코드 값이 0인 문자입니다. 우리가 아스키 코드를 하면서 각각의 문자마다 고유의 번호가 붙어 있는데,
아스키 코드 제일 첫 번째 번호가 0번이거든요. 그 0번인 문자를 우리가 널 문자라고 하고, 이것은 문자열의 끝을 표시하는 문자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그 문자열 끝에 널 문자가 없으면 이것이 끝난 건지 아닌지, 문자열이 어디서 종료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끝에다가 널 문자를 넣음으로써 이제 문자열을 다루는 우리가 다양한 함수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함수들은 문자열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널 문자를 이용해서 알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널 캐릭터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문자열의 끝을 나타낸 예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hello라는 문자열을 보면은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끝에 부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hello라는 문자열이 있었는데 이 중간쯤에다가 널 캐릭터를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다가 널 캐릭터를 만나는 순간에 딱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열은 HE라는 두 글자 문자열로 C 언어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즉 요점은 뭐냐면, 이 문자열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 나가다가 널 캐릭터가 나오는 지점까지가 바로 문자열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있더라도 다 무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열을 한번 C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자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트링,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문자들을 요소로 갖는 1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 길이가 10인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최대 길이가 10이니까 우선 우리 10보다 작은 것들 hello라든지 by라든지 이런 문자열도 저장할 수 있는데, 최대 길이가 이제 10이니까 유효한 글자가 10글자니까 맨 끝에다가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널 캐릭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최대 길이 10인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11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자열의 맨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널 캐릭터가 하나 더 사용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문자열을 선언하는 것인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문자열의 이름이죠.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괄호 안에다가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크기를 쓰는데 널 캐릭터를 고려해서 플러스 1을 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뭐냐면 캐릭터, 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열이라는 것은, 스트링이라는 것은 문자들을 요소로 갖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에 각각의 요소들, 이 배열에서 여기 있는 타입은 각각의 요소들의 타입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문자열을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문자열이 만들어지면 printf에서 그 출력을 하는데, 이제 포맷 지정자로, 형식 지정자로 %s를 사용합니다. 이 s라는 것은 바로 이제 스트링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printf는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하라고 하면 문자열이 이제 주어지면 그 널 캐릭터를 만날 때까지 쭉 왼쪽에서 오른쪽 가면서 출력을 합니다. 실제 예제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문자열을 만듭니다. 자,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10칸 했으니까 얘는 최대 문자열 길이 9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문자 타입으로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값으로 이렇게 문자열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자열의 초기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총 이제 10칸이 이렇게 있고요. 2, 3개, 4개, 5개, 6, 7 이렇게 되고요. 맨 앞에서부터 H, E, L, L, O가 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널 캐릭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널 캐릭터로 채워지거나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만나는 널 캐릭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문자열을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printf 함수에서 %s라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해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 문자열의 이름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printf 함수는 이 문자열을 알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널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쭉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배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배열의 이름은 즉 이 배열의 시작 주소라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시작 주소, 스트링 시작 주소를 주면 printf가 알아서 그 시작 주소에 가서 문자열을 쭉 %s이기 때문에 쭉 출력하는데, 특히나 이것이 이제 문자열을 출력한다는 것을 printf가 알기 때문에 쭉 읽어가다가 널 캐릭터가 나오면 거기서 중단하는 그러한 동작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변수와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자열 변수는 그 문자들의 배열로 표현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문자열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최대 10칸이니까 9글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바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넣게 되면 총 4글자니까 A, B, C라는 유효한 글자를 넣고 맨 끝에 이렇게 널 캐릭터를 넣어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총 3글자까지가 유효한데 4글자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려고 했죠. 그러면 널 문자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글자를 하게 됐는데 이제 문자열 맨 처음에 널 캐릭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빈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즉 empty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empty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서 같이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크기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C 언어에서 알아서 요게 유효한 글자 3글자에다가 널 캐릭터가 있으니까 요거는 4바이트를 할당해 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자동으로 4바이트짜리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문자열의 이제 변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문자열 배열을 이제 그 문자열이 이렇게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이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글자씩 변경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문자열은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열은 문자의 배열이므로 우리가 배열의 요소를 바꾸듯이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글자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예제 프로그램을 볼까요? 예, O라인에서 보면 캐릭터 S 이렇게 해서 헬로우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총 5글자 플러스 해서 6글자가 여기에 이제 할당이 될 거고요. 이제 출력을 해보면 %s로 출력을 하고 배열의 이름을 줬으니까 헬로우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자열 배열에 이제 글자를 바꾸는데, 자, 그 0번 인덱스와 2번 인덱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각각 글자를 넣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배열의 입장에서 보자면 총 6글자가 할당이 되고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죠, 인덱스. 그리고 여기에 H, E, L, L, O 그 다음에 널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0번에다 H를 넣게 되면 지금은 이제 소문자가 들어있는데 여기다 대문자를 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원래 소문자 L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는 대문자 L을 넣게 되면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H,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그 다음에 여기가 대문자 L, 그 다음에 소문자 L, O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앞장에서는 우리가 문자열을 변경을 하는데 글자 단위로 바꿨는데, 이제는 문자열을 통째로 이제 대입하는 것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대입 연산자가 할당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캐릭터 S를 만들고 문자열 S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헬로우를 문자열을 넣는데, 이렇게 그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할당하는 것은 이 문자열 변수를 최초에 선언할 때만 가능하고요. 선언할 때만 가능하고 선언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통째로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예제에 봤듯이 S를 이제 헬로우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D라는 문자열은 최대 20글자 이렇게 되는 최대 19글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S에 있는 것을 D에다가 이제 그대로 복사를 뜨려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S에 있는 것을 D에다 저장해라 라는 형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이것은 이미 이제 선언이 다 끝나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함수인 string copy라는 이것을 보면 string copy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함수는 string.h라는 헤더 파일 안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와 s 써주면 s에 있는 내용이 d에 복사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라인을 수행하게 되면 d는 처음엔 초기값이 없었지만 string copy에 의해서 문자열이 대입이 돼서 실제로 화면에 hello라는 것이 출력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문자열 변수를 선언할 때는 초기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단 선언이 끝나고 나서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string copy라는 별도의 함수 string.h에 선언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 이것은 뭐 C 언어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언할 때 할당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할 때 바로 그러면 S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되느냐? 이것도 역시 답부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안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선언할 때 나오는 그 문자열은 반드시 이런 형태를 가지는 문자열에만 를 가지고서 이렇게 초기 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 선언되는 문자열을 초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뤄볼 주제는 문자열 상수와 포인터입니다. 여기 보면 1번과 2번을 보면 2번은 이제 눈에 있죠. 우리가 이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여기 이제 문자열 변수 p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hello world라는 이제 문자열을 넣긴 넣는데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할당을 하고 있죠. 이때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두 문장의 이제 차이가 여기 제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그 1번 같은 2번을 먼저 해줄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이렇게 P가 만들어지고요. P가 만들어지고 이 공간에 그러니까 우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프로그램 안에 하드 코딩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있고요. 이 두 번째 요 캐릭터 P라는 것은 자기가 이만큼 공간을 받고 hello world만큼의 공간을 할당을 받아서 여기다 쭉 쓰고 맨 끝에다가 널 캐릭터를 놓은 거.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첫 번째는 의미가 뭐냐면 hello world라는 것이 어딘가에 여기 저장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죠? 메모리상에 어딘가에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주소를 예를 들어서 뭐 n번지라고 하면 요 n번지가 주소 숫자니까 그 숫자를 이 p라는 것은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럼 포인터 변수니까 어떠한 변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n번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두 번째를 사용을 해갖고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요 P가 배열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처럼 이렇게 별도의 공간이 없이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주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요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자열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C 언어에서 약속입니다. 이런 문자열 자체는 그죠? 이 문자열 자체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read only예요. read only. 즉 읽기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분명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그 주소에 가서 값을 읽거나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에 대해서는 얘는 read only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는 여기 가가지고 고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이 문자열을 복사를 해다가
나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이때는 write, 즉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러한 문자열 자체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이 문자열은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고,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열이 저장된 곳에 주소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별도의 문자열을 복사를 해다가 내가 별도의 공간을 잡아서 거기다가 복사를 해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릭터에 S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hello라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S의 0번에다가 뭐 H를 넣는다. 여기는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printf에서 %s에서 우리가 s를 찍어주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캐릭터 P라고 합시다. P는 포인터고요. 포인터고 그 별도의 또 문자열이죠. by라고 합시다. by라는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했어요. 해보면 벌써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이 거지죠. 왜냐면 얘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기 주소를 가가지고 이것이 이제 read only인데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에러를 내는데 그 에러 자체가 이 부분이 그 read only인데 네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위험해 라고 이렇게 에러를 내주는 거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다 const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 const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포인터 P를 이용해서는 여기 있는 값을 읽기만 할 뿐이지 쓸 의도가 write를 할 의도가 전혀 없어. 그러니 안심해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P 포인터를 이용해서 P의 0번에다가 B를 넣는 B 이렇게 대문자로 바꾸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벌써 빨간색으로 에러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P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주소를 찾아가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 포인터다 라고 해서 이러한 에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S라는 새로운 공간을 받아서 하기 때문이고요. 이때는 아까도 다시 한번 hello라는 진짜 문자열이 있고 여기 S라는 공간이 있는 거고요. P는 by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by라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S는 자기가 hello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문자열 자체는 메모리상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는 read only,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거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캐릭터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P를 이용해서 S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죠? 예. 즉 이거는 뭐냐면 자, S라는 것이 새로 할당된 메모리고 거기에 hello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그거의 주소를 P를 이용을 해서 이미 복사된 문자열이기 때문에 내가 원본 hello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S에 복사된 hello를 내가 변경시키고자 이렇게 포인터를 그것의 시작 주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OK이고요. 이때 내가 P의 1이라고 할까요? P의 1번째, 이가 1이면 이 자리거든요. 알파벳 2. 여기를 갖다가 대문자 2로 한번 바꾸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s를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s를 해보면 여전히 그냥 s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요 s를 이용해 갖고 변경시킨 대문자 h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2를 변경시킨 것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별도의 문자열은 얘를 다이렉트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복사를 한 다음에 거기다 대고서
포인터를 이용하든 직접 수정하든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입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열 입력하는데도 역시 이제 scanf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제 %s를 사용해 가지고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scanf를 해서 입력을 할 때는 그 문자열 이름 앞에 우리가 %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scanf에서는 항상 입력받을 때 그 변수 앞에다가 %, 기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 입력이다 라고 하면 요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를 붙여갖고 A라는 변수의 주소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했는데, 우리가 scanf를 이용해서 %s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string이라는 배열에다가 scanf가 되겠죠. 저장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앞에 &를 붙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배열의 이름은 그 자체가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A는 그냥 변수니까 이것의 어드레스를 뽑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오퍼레이터가 필요했는데, 이 str은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캐릭터의 str에 뭐 10이다 이렇게 하면 배열의 이름 자체는 이 10개의 공간이 잡힌 곳의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드레스 오퍼레이터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길이 10인 문자열을 입력받고 출력해보자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11칸짜리 배열을 하고요. 입력받을 때 scanf를 해서 %s를 한 다음에 str, 이 앞에 &, 기호가 없고요. 출력할 때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단 scanf의 그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뭐 hello 이렇게 입력하면 hello가 제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hello world와 같이 문자열의 중간에 공백이 있다면 이 scanf는 요 공백이 나타나는 그 직전까지만 문자열로 인식하고 이 뒷부분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scanf로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 때는 이렇게 공백이 없는 그런 문자열을 입력받아야 됩니다. 공백이 있는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 배는 별도의 getString secure라는 별도의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 문제 여기서 하나 보면, 문자열은 배열이므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문자를 액세스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대 길이 10인 문자를 입력받아서 그 문자열에 나타나는 모든 A를 B로 바꿔서 출력해보자 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고, 물론 이제 scanf로 받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은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의 최대 길이까지 우리가 변경시켜 가면서 A라는 것이 우리가 그 각각의 배열 요소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보는 거죠. A와 같다면 그 부분만 B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길이 10인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실제 길이가 얼마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1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5글자까지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자열을 받아야 되니까 최대 길이, 그러니까 string이라고 해서 11글자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scanf를 해서 %s를 하고 그 다음에 string으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받은 것 중에 얘가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알려면은 문자열의 특징이 맨 끝에 널 캐릭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널 캐릭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카운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0으로 시작하고 for loop을 돌면서 인티저 i는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며 가면서 하는데, 그 스트링에 i번째 있는 것이 그 널 캐릭터가 아니면, 자, 널 캐릭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n 이렇게 하면은 그 i번째 있는 것이, 자, i는 0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널 캐릭터, 즉 문자열의 끝이 아니라면 이 안에서 뭘 해주냐면 그때 카운트를 하나하나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이제 한 번씩 조건을 통과할 때마다 요 카운트가 1씩 증가함으로써 실제 문자열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 하고 나면
%s의 길이는 %d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tr은 coun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일단 scanf 요걸 위해서 define 여기 나왔죠? crt secure 그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crt secure no warnings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그래서 r을 빼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뭐 hello라고 해보면 hello의 길이는 5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거는 최대 길이 10인 문자를 받아서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출력을 해보자 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와 똑같겠죠. 그래서 그 대문자라는 것은 어떻게 아냐면은 입력받은 글자가 대문자 A와 대문자 Z 요 사이에 있으면 대문자고요. 소문자라는 것은 소문자 A와 소문자 Z 요 사이에 있으면 소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대문자 A와 대문자 Z까지는 이 ASCII 코드 값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으면 분명히 대문자가 되는 거고 소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환은 어떻게 하느냐? 전환은 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의 그 차이가 바로 ASCII 코드의 차이가 되거든요. 아마 대문자 A의 ASCII 코드 값이 65고 그 다음에 소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97이니까 요 대문자와 소문자, 즉 대문자 A와 소문자를 서로 바꿔주려면은 32개의 차이가 나잖아요. 즉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갈 때는 32개 플러스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올 때는 마이너스 32를 해주면 되겠죠. 얘네들은 서로 어차피 이제 다 그 시퀀셜하기 때문에 대문자 B를 소문자 B로 바꿔줄 때도 역시 32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우리가 입력을 받고요. 여기서는 문자열의 끝이 올 때까지 이제 해보면 되는 거죠. if 만약에 str의 i가 여기 있는 것이 대문자 a이고 str의 i에 대문자 z에 있다 라고 하면 대문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str의 i를 갖다가 소문자로 바꾸려면은 플러스 32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가 않다 라고 하면 else if로 해야겠죠. 이건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 A고 소문자 Z 사이에 있다 라고 하면 대문자로 변경을 하려면 3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변환된 여기서 오리지널 S와 변환된 S라고 하면 str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H는 대문자 ELLO는 대문자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변환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대문자와 소문자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알파벳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암호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암호 규칙이 내 문자에다가 더하기 10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내가 만약에 A라는 것을 입력을 하면 여기다가 10을 더하면 또 다른 캐릭터가 되겠죠. 이제 그걸로 이제 암호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hello라는 것을 입력을 받으면 요 각각에다가 플러스 10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캐릭터를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문자열인 hello와는 전혀 다른 이제 문자열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이걸 원래 문자열 hello를 갖다가 암호문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암호화된 문자열을 오리지널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복호화라고 하거든요. 복호, 그러니까 다시 복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실습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길이 10인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그 뒤에 헬로우를 덧붙인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 보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문자열을 우리가 by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받았어요. 그럼 그 뒤에다가 헬로우를 추가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문자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자열은 입력을 받기 위한 문자열이고요. 이제 최대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1개짜리를 할당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헬로우를 붙이기 위한 두 번째 문자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의 길이는 최대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헬로우가 5개잖아요. 그 다음에 맨 끝에 한 개가 있으니까 16개짜리를 만들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6개짜리 문자열은 이 두 번째 문자열에서는 원래 입력받은 거에서 한 글자 한 글자씩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HELLO를 넣고 맨 끝에다가 중간쯤에다가 널 캐릭터를 넣으면 이렇게 입력받은 문자열에다가 헬로우를 덧붙인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캐릭터의 스트링에 최대 11개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canf에 %s라고 하고 str에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헬로우를 붙여줘야 되니까 캐릭터에 h 스트링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해서 헬로우라는 것을 붙일 것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합쳐질 새로운 스트링이 필요하죠. new 스트링에 이렇게 하고서 여기 길이는 최대 16개까지 하면 되겠죠. 10글자에다가 그죠? 입력받는 유효한 글자 수가 10글자, 헬로우가 5글자, 그 다음에 맨 끝에 한 글자는 널 캐릭터니까 최대 16개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받고 나서는요, 이제 입력받은 거를 새로 갖다가 붙여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티저 i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for에 i는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i 스트링의 i가 널이 아니라는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우리가 복사를 해 넣겠죠. new 스트링의 i번째에다가는 지금 입력받은 것에 i번째를 하나씩 복사를 해 놓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별도로 i를 갖다가 이렇게 별도로 한 것은 우리가 요 for loop이 끝나도 이 i 값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스트링이 new 스트링의 위치에 이렇게 원래 이제 스트링은 이렇게 생겼고 new 스트링은 조금 더 길잖아요. 그죠? new 스트링은 기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하는데 요게 다 끝나고 나면 헬로우를 갖다가 그 다음부터 복사해 내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 i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i 값이 for 안에서 만약 여기다 이렇게 선언이 되면 for문이 끝나고 나면 i가 사라지는데, 이렇게 for문 바깥에다가 해 놓으면 요 i가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위치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i를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는 헬로우를 복사해 놔야겠죠. 그래서 별도의 인티저 j라는 걸 만들어 왔고요. for에 j를 바깥에 선언한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j가 요 for문 이후에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때는 h의 j가 널 캐릭터가 아닌 동안은 j++를 해 가면서요. 그 다음에 new 스트링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현재 i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j를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h에 j 있는 것. 여기서 이제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요 i가 이제 new 스트링이 마지막 끝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i는 이제 0번째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하나하나 증가시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복사해 넣을 위치는 i 더하기 j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서 갖고 오냐면 j번째 위치에서 그냥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맨 끝에다가 널 캐릭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new 스트링에 현재 i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j가 이제 마지막 위치에 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널 캐릭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new 스트링을 출력하면 우리가 입력한 것 뒤에 헬로우가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최대 글자 열었으니까 애플이라고 했습니다. 애플 하면 애플 헬로우라고 이 뒤에 부가적인 문자열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수 문제는 간단합니다.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첫 번째 모음이 나타나는 인덱스 값을 출력을 해보자. 그래서 모음이라는 것은 알파벳에서 뭐 A, E, I, O, U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나오는 것의 첫 번째 인덱스를 찾아갖고 출력하면 될 거고요.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각각 출력해보자. 이제 모음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자음이 되겠죠. 각자 이렇게 개수를 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입력하는 함수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scanf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한계가 아까 말한 것 같이 문자열 중간에 공백 문자가 있으면 그 공백 지점까지만 문자열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getString secur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 뒤에 있는 s는 secure의 약자입니다. 이 해커로부터 안전하다. 그래서 요거는 get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string이 되겠고요.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공백과 상관없이 한 번에 입력되는 문자열을 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받는 것은 일단 뭐 최대 29글자까지 받을 수 있겠죠. getString s에서 여기다가 입력받은 문자를 저장할 공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hello world 같이 이렇게 중간에 여기에 공백이 있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더라도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scanf를 여기서 사용해 보면 이때는 동일한 것을 hello world 입력을 하면 hello까지만 입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문자열을 입력받는 것은 scanf보다는 조금 더 한계가 없는 getString secur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이제 출력하는 함수인데요. 문자열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printf를 사용했는데 문자열 출력하는 함수로는 이제 별도의 putString 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getString secure가 이제 string이고요.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string.h라는 헤더 파일을 표현을 해줘야 추가시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력하는 것은 putString. 그래서 printf 대신에 이렇게 string만 하게 되면 그 스트링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 관련해서도 아주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인데 문자 관련해서도 이런 함수들이 쭉 있는데요. 요 지금 설명드리는 함수들은 ctype.h라는 헤더 파일을 입력을 추가를 하시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문자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떠한 문자를 하나 대입을 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아스키 캐릭터 알람 사운드, 삐 사운드를 넣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함수에 보면 isAlph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문자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넣어주면 isAlpha는 여기 입력된 C가 알파벳 문자면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반환하고요. 알파벳 문자가 아니면 0을 반환하게 됩니다. is upper는 대문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lower는 소문자냐. 그 다음에 is digit은 뭐냐면 입력받은 것이 숫자로 사용되는 문자냐. 0부터 9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is alphanumeric, 이것은 알파벳 혹은 숫자 문자인가. 문자 중에는 뭐 느낌표 문자도 있고요, 뭐 따옴표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알파벳 문자냐 숫자 문자냐 그걸 쉽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s xdigit, 요 x는 xdigit에서 요 x라는 것은 헥사를 의미합니다. 즉 16진수에 사용되는 그런 문자들이냐. 그런데 16진수에 사용되는 문자들은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 B 쭉 하고 F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소문자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에 해당하는 문자일 경우에는 얘가 0이 아닌 숫자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is space는 이것이 공백에 해당하는 문자냐, is punctuation은 구두점 문자인가, period나 쉼표 같은 이런 문자고, is print,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문자냐라는 건데, 이렇게 그 특수 문자 A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안 보이죠. 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이것이 출력 가능한 문자인가, 컨트롤 문자인가, 제어 문자인가. 제어 문자는 즉 줄바꿈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스키 문자인가, 뭐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입력된 문자열의 적정성을 검사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문자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함수를 했다면 이제 문자를 변환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to upper라는 함수와 to low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ctype.h 헤더 파일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건 대문자로 변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입력받은 문자가 있는데 이걸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대문자를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고요. to lower는 이것은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차이가 32라는 것을 알고서 뭐 숫자를 빼줘서 대문자와 소문자 간을 변환을 했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런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 문제로 이런 거 봅시다. 최대 10글자 아이디를 입력받아서 알파벳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입력받는 건 getString s로 입력받으면 되고요. 문자열 요소마다 is 알파와 is this을 만족하는지 또는 is 알파, is 알넘이었나요? is 알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모든 문자 요소에 대해서 0이 아닌 값을 반환하는지를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풀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문자열 함수로 넘어와 봅시다. 문자열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 쓰이는 그런 함수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string CMP인데 그 string compare입니다. 그 문자열을 서로 비교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문자열 두 개를 주고서 이것이 같으냐 다르냐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 함수는 두 개의 문자열을 받아서 같으면 0을 반환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0은 아니오의 뜻인데 이 string compare에서는 서로 같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을 받고요. getString을 이용해서 string에다 입력을 받고 이것이 hello와 같은지 보려면 0을 봐서 같다라고 하고 아닌 경우에는 different라고 이렇게 입력된 문자열 이것은 이제 대소문자를 구별하거든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tring compar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예제를 한번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면 되겠고요. string compare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ring.h라는 이러한 헤더 파일을 include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string i compare라는 함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i라는 것은 ignore입니다. ignore는 무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말고 아까는 소문자 hello와 그 다음에 대문자 hello가 서로 다른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데 이 string i compare를 사용하면은 대소문자와 상관없이 알파벳만 맞으면 서로 같다라고 결정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compare를 가지고서 실습을 이제 해보는 문제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string compare 한 다음에 서로 같은 문자열을 넣으면 얘는 당연히 반환값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얘는 0이 아닌 값이 반환이 되죠. 서로 다르니까. 얘도 역시 0이 아닌 값이 반환이 될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string compare를 한 단계만 더 들여다보면 이 반환값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이 더 사전에서 뒤에 나오면 당연히 뒤에 나오겠죠. A, B, C, D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얘는 음수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string compare가 0이 아닌 값을 반환을 할 때 그 값이 음수면 이 string compare가 자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보다 사전에서 먼저 나와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 CD는 그 사전에서 더 뒤에 나오겠죠. 얘가 이렇게 뒤에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양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string compare가 이걸 보고서 이것은 CD와 AB는 서로 다른 문자열이요 하면서 0이 아닌 값을 하는데 이때는 양수를 하게 됩니다. 양수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보다 더 사전에서 보면 더 앞에 나와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tring compar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문자열들의 서로 같다 다르다 뿐만 아니라 얘가 사전에서 나오는 순서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가 string length이라는 함수인데 이것은 string length의 약점이다. 즉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 주는 함수인데요. 당연히 이제 null 캐릭터는 제외하고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받은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string len 함수에다가 입력받은 문자열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ello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5를 반환을 해주겠죠. 우리가 string length라는 함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null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문자열의 길이를 셌는데요. 우리가 string length 같이 이런 함수가 있으면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고, 이 함수 역시 string.h라는 이런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문제는 두 개의 문자를 입력받아 길이가 더 긴 것만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string length를 서로 비교해서 큰 것만 출력해주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도 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한번 직접 입력을 해서 수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에 입력받아 맨 끝을 알파벳 문자 Z로 교체하라.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hello라는 문자열을 입력하면 맨 끝에 있는 문자열을 이거를 대문자 Z로 바꾸라는 것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tring length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하나 더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Z로 바꾸면 이것은 이제 전체 그 문자열의 길이가 나오고 그것보다 하나 앞에 더 있는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제 hello라는 문자열이라고 한다면 얘의 길이는 5가 되겠죠. 5인데 빼기 1 하면 4번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인덱스가 0, 1, 2, 3, 4니까 여기 있는 것을 대문자 Z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length를 이용하면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알파벳 문자를 입력하라. 대문자는 0, 소문자는 1이라는 숫자 문자로 교체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string length를 사용하면 우리가 for loop을 돌 때 어디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지, 반복을 해야 되는지 그 조건을 지정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전에는 우리가 null 캐릭터가 나오는지를 판단을 했는데 그거 없이 string length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tring copy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string copy 약자고요. 뒤에 있는 문자열을 앞에 있는 문자열로 복사를 하는 거고요. 이때 당연히 string 1은 string 2보다 길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string copy 사용하는 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ring copy를 이용하는 실습은 서로 다른 길이의 문자열 두 개를 입력을 받고 짧은 것을 긴 쪽에 복사하고 둘 다 출력하시오. 그러면 짧은 것을 긴 쪽에다 복사하면 나중에 출력해 보면 두 개의 문자열이 서로 같이 나와야겠죠. 이것은 string copy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tring ca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string 고양이, 문자열 고양이처럼 보이는데 좀 이름이 복잡합니다. string concatenate라 해서 문자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string 1과 string 2를 갖다가 합쳐서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입력된 문자열에 hello를 붙여서 출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합친 결과를 이 str2와 str1을 합치게 되는데, 이 합쳐지는 것은 str1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str1의 길이는 두 개 합쳐진 것보다 길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것을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string 1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string cat 함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ing cat 해보면 두 개의 문자를 입력받아 긴 것을 앞에 오도록 합치고 모든 모음을 마이너스로 치환하여 출력하시오. 이것은 뭐 간단하죠, 그죠? 예. 일단 이제 두 개의 문자열을 충분히 길게 받은 다음에요. 첫 번째 문자열이 한 여기까지 받았다고 치고 두 번째 문자열이 이렇게 되면 긴 것이 앞에 오도록 합치려면은 string copy를 할 때 이걸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면 string copy 한 다음에 1이고 2가 되겠죠. 예. 그러면 2가 여기 가갖고 이렇게 붙여질 겁니다. 이게 이제 합쳐지고 나면은 이걸 앞에서부터 쭉 뒤져가면서 알파벳을 모든 모음을 찾아서 마이너스로 바꿔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습 문제는 제가 따로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해서 풀어보세요. 한번 문자열 string 1과 string 입력받고 string 1 안에 string 2가 들어있으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한다. 즉 1 아니면 0이죠, 그죠? 네, 그래서 hello 같은 경우에는 이 string 2가 이 안에 들어있죠. LL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됐고, ABCD 같은 경우에는 ABCK가 더 짧은 게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0을 출력한다. 이거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실수 문제도 조금 챌린징한데 보세요. 알파벳 소문자 문자열을 스트링 1과 2를 입력받고 스트링 3에서 숫자들을 오름찬수로 저장 후 출력하라.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봤을 때 A, B, C, A, D 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링 3에는 여기 있는 알파벳들을 다 모아서 오름차 순으로 다 모아서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A, B, C, D이고 A, B, C, D이면 당연히 A와 B가 이렇게 다 두 개씩 있는 이런 순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개념이 문자열 배열입니다. 자, 문자열 자체가 배열인데 이건 이제 1차원 배열이죠. 문자열들의 배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열들이 배열을 이루는 거예요. 보면 이게 2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3개가 있고 각각이 최대 6개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 1개, 2개, 3개가 있고요. 이렇게 문자열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문자열은 6개까지 이렇게 저장이 가능한 이것을 2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일한 것인데 여기서는 포인터를 이용했죠. 자, 포인터가 주소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주소가 포인터 주소가 3개가 있습니다. 1개, 2개, 3개인데 그 주소는 ABC 문자열의 시작 주소, BBB 문자열의 시작 주소, CCC 문자열의 시작 주소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하면 문자열 요소를 변경이 불가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문자열 자체는 read only 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배열을 응용한 프로그램을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자열을 입력받는 건데요. 3개를 입력받는 거예요. 근데 각각이 최대 9글자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String을 써가지고 입력을 받을 때 이게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i번째에다가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출력할 때는 역시 i번째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자열을 한 번에 받아갖고 2차원 배열에 놓고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자열 함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